교도소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메아리치며 울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이는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죠. 과거 이곳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교도소 안의 질서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이 공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그 눈빛들 속에서 춘자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머, 춘자 언니 아니야? 한 수감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죠. 다른 수감자가 그녀를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해. 민정 언니가 싫어한다고. 그 순간 춘자는 교도소 내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군림했던 그 자리에 이제 민정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정은 멀리서 춘자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교도소를 장악한 실력자였죠. 그녀 주변에는 항상 몇 명의 측근들이 따라다녔고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10년 만이네. 춘자. 민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론 반가운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죠. 경고였습니다. 춘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세월 참 빠르다. 많이 달라졌을 거야, 여기가. 민정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전과는 다르니까 적응 잘하길 바래. 그 말을 들은 춘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상황 파악은 끝났거든요. 자신이 더 이상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감자들은 조용히 이 두 여자의 첫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과거의 왕과 현재의 왕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긴장감이 복도 전체를 감쌌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춘자는 교도소의 새로운 질서를 천천히 파악해 나갔습니다. 민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는 생각보다 견고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춘자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영희였죠. 과거 자신의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지금은 민정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춘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희야. 춘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언니. 영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들어왔어? 며칠 전에.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3년 정도. 영희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동시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뭐하고 있어? 민정 언니. 옛날에 알던 사이라서. 영희는 얼른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반가우시겠네. 하지만 여기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춘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영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춘자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규칙은 여기 규칙이니까. 며칠 후 춘자는 영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돌리고 같은 작업장에 있을 때도 거리를 두려고 했죠. 심지어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는 춘자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언니, 물 좀 받아줄래? 영희가 춘자 근처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에게 하는 말이었죠. 의도적으로 춘자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춘자는 그런 영희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과거 함께했던 동료가 지금은 자신을 견제하는 상대편에 서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밤 춘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의 변한 모습, 민정의 견제,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지만 춘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건 춘자가 입소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교도소 전체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식당에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춘자는 평상시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수감자 하나가 실수로 민정파가 항상 앉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야, 거기 우리 자리야. 민정의 측근 중 하나인 순이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새 수감자는 당황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녀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여기 온 지 사흘이나 됐는데 정말 몰랐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조심? 이미 늦었어. 순이가 새 수감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춘자가 일어났습니다. 됐어, 순이야.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춘자에게 집중됐죠. 춘자는 천천히 순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애한테 너무 심하잖아. 처음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춘자 언니가 왜 나서세요? 그냥 보기 안 좋아서. 춘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춘자를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춘자 언니께서 중재해 주셨네요. 고마워요. 민정의 말엔 감사함보다는 비꼬는 투가 더 강했습니다. 춘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애가 불쌍해서. 그래도 여기 규칙은 있잖아요. 모르는 게 죄가 될 수도 있고. 민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 대접도 중요하죠. 춘자가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숨을 죽이며 이대치 상황을 지켜봤죠. 결국 민정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봐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엔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식당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춘자와 민정 사이의 첫 번째 대립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감자들은 두 진영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춘자 주변에도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때의 민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5년 전 춘자의 조직 사무실이었습니다. 20살도 채 안 된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기회만 주세요. 당시 민정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춘자의 조직에 들어오고 싶어 했죠. 춘자는 그런 민정이 불쌍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일은 힘들어.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네, 언니.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민정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춘자의 지시에 절대 불평하지 않았죠. 춘자도 그런 민정을 예뻐했습니다. 마치 동생처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3년 후에 생겼습니다. 조직의 자금 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춘자는 모든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죠. 돈 가져간 사람 지금이라도 나와.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조직원이 의심스러운 정보를 제공했어요. 언니, 민정이가 요즘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새 옷도 사고. 춘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정의 방에서 발견된 현금, 그리고 조직 금고, 열쇠를 복사한 흔적까지. 민정아, 정말 내가 했어? 춘자가 직접 물었습니다. 민정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언니, 저 아니에요. 정말로.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민정은 무릎을 꿇고 빌었죠.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해서. 춘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동생 같은 존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말 내가 그랬어?
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 다음날 민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마저 모두 가지고 말이죠. 춘자는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춘자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자 민정이 이제는 이곳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춘자는 성급하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거든요. 진정한 승부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춘자가 입소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교도소 내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권력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수감자들이 하나둘씩 춘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이려 했지만 눈 밝은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죠. 김간수는 며칠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정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그리고 최근 들어 자주 발견되는 금지 물품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민정이 녀석,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김간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동료 간수가 대답했습니다. 증거야 찾으면 되지. 문제는 타이밍이야. 한편 춘자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탁실에서 일하는 미숙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민정이 패거리들 요즘 너무 심해요. 어떻게? 밤에 다른 사람들 것 뺏어가고 간수들 없을 때 괴롭히고 예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만해? 지금은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은주, 도서관에서 일하는 정미, 심지어 비교적 민정과 가까웠던 수감자들까지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춘자 언니 예전에 여기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은주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규칙은 규칙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대했지. 그 말이 수감자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춘자의 과거 리더십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요. 누군가는 춘자가 약한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정도 이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거든요. 언니, 요즘 애들이 춘자 언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서두를 필요 없어. 춘자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구축한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춘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는 착실히 해두어야 했죠.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민정이 본격적으로 춘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건 한 달이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춘자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춘자가 자신의 침대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베개 밑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야? 박 간수가 작은 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간수님,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야? 저절로 생겼어? 주변 수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간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변명하지 마. 이런 건 처음이 아니잖아. 그때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정아, 춘자 침대에서 칼이 나왔어. 민정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럴 리가요. 춘자 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춘자는 민정의 연기를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춘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독방 처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춘자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고 있어도 말 안 할 거야? 김간수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춘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춘자의 작업복이 찢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검사가 있는 날 아침에 말이죠. 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찢어진 작업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친 것 같네. 장난이 아니라 방해 공작이에요. 너무 뻔하잖아요. 하지만 춘자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항의하지도 범인을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상황을 견뎠을 뿐입니다. 민정은 이런 춘자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거나 맞받아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거든요. 언니, 춘자가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영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민정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의 침묵이 단순한 체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춘자는 다시 한번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정의 조급함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춘자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춘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채로 말이죠.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춘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야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잠든 사이 민정이 춘자의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민정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어요. 춘자,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뭐야?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깰까봐 발소리도 최대한 죽이면서 말이죠. 화장실에 도착하자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뭘? 시침이 떼지 마. 서로 다 알고 있잖아. 춘자는 벽에 기대어 서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한 일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워? 그런 감정도 이제 없어. 거짓말 마. 분명히 복수하려고 하고 있어. 복수? 춘자가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복수 같은 거 했어? 민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왜 자꾸 내 일에 끼어들어? 끼어든 적 없는데?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있어. 애들이 너한테 붙는 것도 모르는 척 할 거야?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말에 민정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예민하다고? 내가 너 때문에 여기 분위기가 다 바뀌었는데 내 탓이야? 그럼 누구 탓이야? 민정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춘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채로 말이죠.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춘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야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잠든 사이 민정이 춘자의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민정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어요. 춘자,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뭐야?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깰까봐 발소리도 최대한 죽이면서 말이죠. 화장실에 도착하자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뭘? 시침이 떼지 마. 서로 다 알고 있잖아. 춘자는 벽에 기대어 서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한 일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워? 그런 감정도 이제 없어. 거짓말 마. 분명히 복수하려고 하고 있어. 복수? 춘자가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복수 같은 거 했어?
민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왜 자꾸 내 일에 끼어들어? 끼어든 적 없는데?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있어. 애들이 너한테 붙는 것도 모르는 척 할 거야?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말에 민정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예민하다고? 내가 너 때문에 여기 분위기가 다 바뀌었는데 내 탓이야? 그럼 누구 탓이야?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춘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다 깨겠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둘 중 하나는 여기서 나가야 끝나는 거야. 그 순간 춘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드러났죠. 나가야 한다고? 누가? 너든 나든.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이럴 거 아냐. 춘자는 천천히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착각하지 마. 끝낼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무슨 뜻이야?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한 지 얼마나 됐어? 3년? 4년? 난 15년 전부터 이 바닥에 있었어.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춘자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날 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민정은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급함이 결국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결국 참을성 있는 자가 가져가는 법이거든요. 새벽 5시 갑작스러운 비상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김간수와 몇 명의 동료들이 각 방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침착하게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점검을 받았습니다. 춘자, 별일 없지? 김간수가 물었습니다. 네, 간수님. 하지만 민정의 방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침대 밑에서 금지 물품들이 발견된 겁니다. 담배, 현금, 그리고 외부에서 몰래 들여온 음식까지. 민정, 이게 뭐야? 김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간수님,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야? 저절로 생겼어?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모함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증거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정의 베개 속에서는 외부 연락책과 주고받은 쪽지까지 발견됐어요. 밀수 조직의 전말이 적혀 있는 결정적 증거였죠. 이것도 내 것 아니야? 김간수가 쪽지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간수는 즉시 민정을 격리 조치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춘자는 멀리서 끌려가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마지막으로 춘자를 쳐다봤을 때 그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패배감이 섞여 있었어요. 춘자, 내가 했구나.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며칠 후 민정의 밀수 조직 전체가 발각됐습니다. 외부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되면서 큰 사건이 됐어요. 민정은 추가형이 확정되며 장기간 격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정파였던 수감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연스럽게 춘자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신기해요. 미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춘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때가 됐을 뿐이지.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자신의 물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했어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셈이었습니다. 교도소 복도를 마지막으로 걷는 춘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격리실 앞을 지날 때 춘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 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생각은 없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춘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죠. 여긴 세상이랑 다를 거 없다. 결국
사람 하나가 사람을 잡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거든. 춘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